단정한 차림새와 맥락에 맞게 찰랑이는 검은색 단발은 턱에 꼭 맞춘 길이었고 동그란 눈매와 또렷한 눈동자가 인상 깊은 여자였다. 첫 면접 일정은 3일 후로 잡혔다. 다음 날부터 지원자들을 빠르게 많이 만나고 싶었던 재영의 바람과는 많이 어긋났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희진이 카톡으로 보내준 스케줄을 본 후 알겠다고 응답하는 것 말고는 없었다. 병원이라는 곳이 의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맞고 재영이 그 중심인 것도 맞았지만 희진이나 예진같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다면 재영이 제 역할을 못할 건 너무 뻔했다. 합리적인 선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면 재영은 당연히 그에 따라야만 했다. 어쨌든 첫 면접에 3명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만큼은 고무적이었다. 면접 대상자들을 줄이는 일이 재영에겐 가장 힘겨웠는데 면허를 갓 취득한 사람들이 아닌 당장 재영을 도울 수 있는 경력직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직원들의 주장에 재영은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또 재영은 이번에 2~3명 정도의 의사를 뽑을 수 있었으면 했지만 진료를 병행하면서 당장 추가로 진료실을 만들고 손발을 맞춰가려면 서둘러서 좋을 게 없다는 의견도 따라야만 했다. 오전에 급한 진료와 잡혀있던 예약건들을 소화해내고 나서 처음 만난 지원자와의 면접은 거의 1시간이 걸렸다. 재영은 지원자에 대해 알고픈 게 많았고 지원자 또한 재영에게 자신을 어필하고 싶은 게 넘쳐났다. 면접이 그쯤에서 그나마 끝날 수 있었던 건 예진이 들어와 자신의 손목시계를 톡톡 두들겼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지원자와의 면접은 40분으로 줄어서 다행이었지만 예진은 여전히 길다고 푸념했다. 저 양반은 애초에 하루 10명을 어떻게 만나겠다고 한 건지 모르겠어. 아예 면접데이 같은 걸 잡아야 하는 건데 또 그럴 여유도 없는 사람이. 두 번째 면접자가 인사를 건네고 문을 나서자 정리는 자기가 하겠다며 희진은 지원자가 떠난 진료실이자 재영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인상의 두 번째 면접자는 직원들에게 꾸벅 인사하며 병원을 나섰는데 병원 앞에 주차한 차에 올라탄 후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는 휴대폰의 통화 버튼부터 눌렀다. 휴대폰 너머에서 상대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응답하자 면접자는 다짜고짜 말했다. 면접 끝났다. 그래? 어땠어? 될 것 같아? 조용한 차 안에서 상대의 말소리가 크게 울려 퍼져서 폰을 귀에 갖다 댈 생각도 하지 않고 면접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입을 열었다. 몰라? 뭔가 애매해. 소문이 그냥 소문이 아닌 거 맞지? 맞다니까. 딱 네가 원하는 자리야. 그 병원이 문 열자마자 예약이 꽉 찬다고 소문이 파다하다니까. 요즘 수의사들 돈 잘 번다고 소문만 무성하지 그게 아니라는 건 우리가 더 잘 알잖아. 근데 거기는 다르다니까. 면접자는 핸들에 몸을 기대며 면접 상황을 되새겨 보았다. 어째 사람이 좀 허술한 것도 같고. 그래서 뭘 물어보디? 질문은 뻔했는데 내 답이 별로였나 싶더라. 뭘 물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보호자를 묻던데? 그게 뻔한 질문이냐? 아니, 네 대답이 뻔할 테니 뻔한 질문이 맞네. 가장 예뻤던 보호자였겠지 뭐.
그런 보호자가 기억에 남는 건 맞는데, 면접자는 밤새 푸드를 품에 안고 병원으로 들어가는 여자를 보며 말끝을 느렸다. 여자가 병원 문을 열고 사라진 순간 찰나에 불과했지만 여자가 입은 레깅스가 고스란히 드러내는 엉덩이의 굴곡 때문에 잠시 그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던 탓이었다. 면접자는 여자가 사라지자 셔츠의 단추까지 더 풀어내면서 마저 말을 이었다. 그래도 내가 아무렴 제일 예쁜 여자가 기억에 남는다고 했겠냐, 새끼야? 당연히 눈치 챙겨서 대답했지. 뭐라고? 이거 무슨 인성 보는 질문인가 싶어서 죽은 여친의 반려견을 기른다는 남자가 가장 기억에 남더라 했지. 진짜?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어? 뭐 엄밀히는 여자가 남자한테 걔를 떠맡기고 잠수 이별한 거긴 한데 남자 입장에서야 여자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냐? 아, 미친 새끼. 면접자는 친구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차가 흔들릴 정도로 한동안 낄낄대다가 이내 표정을 바꿨다. 근데 그 개가 어떤 병을 가졌었는지, 정확한 증상은 기억나는지, 이후의 치료 과정과 처치는 어땠는지, 뭐 그런 경과 같은 걸 묻는 거야. 기억이 나긴 했냐? 노견이라 그냥 이런저런 병이 많았던 거 말고 기억이 안 나서 대충 대답했는데 너무 꼬치꼬치 캐묻더라고. 그럴 거면 애초에 가장 기억에 남는 동물에 대해서 묻지. 대체 왜 그랬대? 아, 몰라. 존나 찜찜하다. 근데 최재형 별명이 뭐라 그랬지? 제 더 리퍼? 그거 잭 더 리퍼에서 따온 거지? 영국의 연쇄살인마. 그 살인자가 쓴 무기가 메스였다잖아. 최재형이 메스를 잘 쓴다고 별명이 그런 거야? 아니, 수술을 잘하기는 하는데 그보다는 사람이 좀 이중적이라던데? 잘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 있다고. 아, 그래? 면접자는 친구와의 대화로도 찜찜한 기분을 완전히 털어내지 못하고 차의 시동 버튼을 눌렀다. 재영의 병원 말고 갈 데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재영을 둘러싼 무성한 소문은 그의 병원에서 일하고 배우는 것을 바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자신의 대답에 미심쩍은 표정을 숨기지 못하던 재영을 생각하며 면접자는 자신의 장점과 경력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 애써야 했을까? 아쉬움이 생기는 마음을 어쩌지 못했다. 뭐 병원이 여기 하나뿐인 것도 아니고. 뭐라고? 아니야, 끊자. 면접자의 차가 얼결 동물병원에서 멀어지는 동안 희진은 면접자가 면접 동안 마신 주스잔과 간단한 간식 등이 담겨졌던 접시를 쟁반에 옮겨 담고 있었다. 재영은 최근 나온 논문을 찾아보느라 컴퓨터 모니터에 눈을 고정하고 있었는데 희진은 그대로 나가려다 머뭇거리며 다시 돌아섰다. 근데 쌤, 아까 그 질문 왜 하셨어요? 뭘요? 가장 기억에 남는 보호자에 대해서요. 그래놓고 그때 어떻게 치료했냐 그런 거 물으셨잖아요. 희진은 면접 후반에 잠깐 진료실에 들렀던 동안 들었던 면접 질문에 대해 물었다. 면접에서 하기에 이상한 질문은 아니었지만 답을 들은 후 추가된 질문의 방향이 이상했기 때문이었다. 아, 그거? 보호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억을 잘하겠죠. 머리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잘 보고 기억해야 할 환자는 따로 있으니까.
그것도 기억하는지 알고 싶었죠. 보호자를 인상 깊게 기억한다는 건 당시의 보호자한테 정신이 팔려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동물에 대해서 기억을 잘하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 좀 함정 질문 같은데요? 그래요? 함정이든 아니든 나는 세세한 것까지는 기억 못해도 보호자보다는 환자에 대해서 더 많이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치료하는 환자는 결국 사람이 아니라 동물인데, 재영은 방금 병원을 떠난 면접자가 보호자의 신발 브랜드까지 언급하며 기억력을 자랑하면서도 그 반려견의 치료 과정에 대해서는 주절주절 말을 만들어내던 모습을 곱씹었다. 사람들이 재영이 진정 동물을 사랑하는 의사를 원한다고 믿는 편이긴 했지만 사실 그는 그렇지 않았다. 제더 리퍼라는 별명은 겉으로는 허술하고 다정해 보이기만 하는 재영이 능력 없고 꾸준히 공부하지 않는 동료들에 대해 철저히 냉담한 태도를 숨기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누군가 붙여준 것이었다. 결국 수의사가 자신의 본분을 잘하지 못해서 입는 피해는 어쩔 것인지, 노력만큼 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의 핑계에 불과하다고 재영은 믿는 편이었다. 동물을 단지 사랑하기만 한다면 수의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길은 많았다. 유기견 보호소 봉사나 길고양이 먹이 챙겨주기, 임시보호나 유기견 입양, 이동 봉사 같은 것들. 하지만 우리는 의사잖아? 말 못하는 동물들을 치료하고 그 동물이 가장 편안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주는 게 우리의 일인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외면하면 뭘 어쩌겠다는 건지 재영은 갑갑하기만 했다. 재영은 자신의 대답을 듣고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얼굴로 진료실을 나서는 희진을 슬쩍 보고는 다시 모니터로 눈을 돌렸다. 점심 이후 마지막 면접자를 기다리며 재영은 샷을 추가한 아메리카노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개업 후 혼자 계속 일했더니 쉴 시간이 거의 없었고 피로는 사정 하나 봐주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가기만 했다. 동료를 충원하고 나면 하루쯤 집에서 꼼짝 않고 쉬어야겠다고 다짐하며 재영은 카페인이 각성 효과를 톡톡히 내주기를 기다렸다. 숫자가 크고 굵직하게 보이는 손목시계를 보니 면접 시간이 15분쯤 남아 있었다. 휴식이 익숙지 않은 재영이 다 마신 커피를 흔들어 얼음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은 후 예약 상황을 다시 정리해 보려고 진료실을 나섰을 때 마침 누군가 병원 안으로 들어섰다. 이 누군가는 뻣뻣해 보이는 흰색 셔츠에 밀도감이 느껴지는 발목이 드러나는 길이의 검은색 슬랙스, 그리고 날씨에 맞지 않게 좀 더워 보이는 발등이 가려진 로퍼를 신었는데 짧은 손잡이에 비해서 크기가 커 보이는 가방을 걸치고 있었다. 단정한 차림새와 맥락에 맞게 찰랑이는 검은색 단발은 턱에 꼭 맞춘 길이었고 동그란 눈매와 또렷한 눈동자가 인상 깊은 여자였다. 여자는 옅은 핑크색 입술을 벌려 방문의 목적을 밝혔는데 여자의 시선을 따라 재영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눈이 재영을 향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선생님을 뵈러 왔는데요. 편하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